네, 안녕하십니까. 세계김치연구소 박혜용입니다. 한 해의 농정을 전망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농업 분야의 대표적인 행사에 초대해 주신 크레이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김치 산업 및 소비 트렌드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그 전에 저희 연구소 많이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치연구소는 글로벌 김치 문화와 발효과학의 중심이라는 기관으로, 되고 싶은 기관으로, 저희는 과기부 소속의 23개 출연원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2010년에 설립이 되었고 12년에 광주의 청사를 준공해서 김치 산업 육성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주요 임무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임무와 역할은 김치 발효를 과학화해서 김치 후발국들이 따라올 수 없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원천형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김치 산업의 펀더멘탈을 강화하는 이런 산업형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천과 산업에서 나오는 실물과 정보 자원을 제가 디파짓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고도화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김치 얘기를 좀 해볼까요? 김치의 역사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좀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김창업이라는 분이 청나라에서 다녀온 뒤에 언행일지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우리나라 김치 상거래가 처음 있었음을 보여주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실제 김치 산업은 우리 구한말에 하와이의 우리 동포들이 많이 거기에 사탕수수 농장에 많이 일을 하게 되셨죠.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베트남점을 계기로 이제 캔김치가 이제 본격화되고 서울 올림픽을 치르면서 그 이후로 일본으로 김치가 많이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하와이에 계신 교포분들은 19년대 3.1운동이 있는 이런 시기에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김치를 판매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전달해 주셨다는 그런 기록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김치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농업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산업입니다. 배추나 무 등의 주 재료를 절인 후에 고춧가루, 마늘, 파, 젓갈 등이 혼합된 양념을 첨가해서 일정 시간 발효를 시켜서 만드는 음식인데요.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채소 발효식품이 있습니다. 근데 김치는 주재료, 원료를 절인 후에 양념을 섞어서 발효시키는 아주 독특한,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그런 독특한 채소 발효식품입니다. 종류만 300여 종이 넘고 실제 지역과 계절에 따라서도 다양한 김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김치 산업은 우리 농업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김치의 원 재료별 국산 사용 비중은 97%입니다. 배추나 무, 양파, 마늘, 건고추 같은 대한민국의 최소 5대 수급 조절 품목뿐만이 아니라 소금하고 젓갈 등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김치를 많이 팔아서 상품 김치를 많이 팔면 팔수록 농가 소득은 증가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이거는 2022년도 통계인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소비되는 김치는 178만 톤입니다. 한 60% 정도는 담가서 만드는 그런 드시는 김치고 24% 정도는 이제 김치 업체들이 생산한 상품 김치입니다. 14.6% 정도는 우리 수입에서 오는 중국산 수입 김치가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치 제조업체가 94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연매출이 10억이 넘는 이런 업체는 한 272개소. 대한민국 김치는 대기업 2군데를 제외하고는 아주 규모가 크지 않은 것이 아주 특징입니다. 김치의 생산은 해를 지나가면서 아주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을 보시면은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2년도에 4만 1,000톤, 23년도에는 4만 4천 톤, 24년도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김치가 수출이 되었습니다. BTS의 영향인가요? 아니면 K-드라마의 영향인가요? 실제 김치의 인지도는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SNS가 많이 발달이 되면서 김치에 대한 인지도가 퍼져나가는 속도 또한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예전에 학회를 지금 요새
코로나 이후에 다시 다니고 있는데, 그때 제가 톡을 하면은 조금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을 위주로 김치는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유학생 때문이죠. 지인들이 김치를 먹으니까 TV에서 봤던 김치를 나도 따라 먹는 이런 상황이에요. 실제 김치를 정기적으로 구매해서 먹는 사람들의 비중도 지금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자, 코로나 이후 2019년도 대비해가지고 23년도 그 김치는 48.2%가 수출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전에 김치를 보시면은 그 주요 수출 상대국인데 지금 그 상위 5개국이 한 78% 정도의 그 규모로 수출이 되고 있고 10개국까지 하면은 92%가 이 나라에 집중되고 있지만 실제 김치를 수출하는 대상국은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저기 13년도 자료를 보시면은 예전엔 일본이 73.8% 딱 한 군데가 근데 지금은 일본은 굉장히 비중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고 나머지 미국이나 영국 등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김치가 판매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치 산업에 있어서는 이건 굉장히 기회겠죠. 아까 엮은 채소와 양념 채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김치가 수출이 되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이 부분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도 불구하고 김치 산업은 아직도 좀 어려운 점에 많이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는 제조업 중에서 그 인건비가 5에서 7%인데 김치 산업은 21%예요. 21%고 사람조차도 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 원재료비를 구성하는 데가 60%가 넘거든요. 자, 여기를 조금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그 배추 가격이고 그다음 김치 판매량은 막대 그래프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7월, 8월, 9월 이때가 여름 배추 쇼티지가 나는 상황이거든요. 고랭지 배추가 이때가 가장 김치 판매량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김치 배추 가격도 이때가 가장 높은 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때를 잘 버티는 김치 제조업체는 살아남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김치 제조업체가 이때 손해를 극심하게 보게 되고 실제 매대에서 더 이상 김치를 판매하지 않는 이런 순간을 보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손해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기만 잘 넘기면 김치 산업은 좀 더 그 이윤을 창출하고 이윤으로 뭔가 좀 더 투자를 해가지고 더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김치 제조업체 애로 사항을 좀 보시면은 원재료 지나서 원재료가 가장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답변을 해주고 있고요. 생산인력 확보, 생산시설 자동화. 예, 사람이 구할 수가 없고 이런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이런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저걸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직도 그냥 만들면 되는 부분인가 더 이상 미래를 투자할 여력이 없구나. 사실 이 공산품으로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소비를 늘리려고 그러면 미래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현안에 굉장히 매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김치 산업이 조금 더 발전을 하고 고도화되려면은 뭐 이런 거 미래를 준비하는 어떤 그 과학적인 노력 그다음에 그 이런 어려움들을 좀 뭔가 원재료나 이런 부분을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김치 소비 트렌드는 다 느끼실 겁니다. 직접 담가 드시는 분들은 감소하고 있고 상품 김치를 구매해서 드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직접 담그시는 분들은 그 60대 이상이 많이 직접 담그고 계세요. 근데 또 역설적으로 힘이 드시니까 김치가 너무 힘이 드시니까 이제 사 드시는 분들도 60대 이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저희 와이프는 제가 김치 연구소 다니고 있기 때문에 김치를 담가 먹습니다. 100% 담가 먹지는 않고 사서 먹기도 하고 담가 먹기도 하는데 남편이 김치 연구소에서 그 급여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김치는 알아야 되지 않냐 해서 동일해서 가끔 담가 먹고 있는데요. 사실 40대, 50대에서도 이런 부분은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김치 산업은 이제 소비 행태는 구매를 통해서 김치를 먹는 식으로 아마 바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해 주셨죠. 백미 섭취량의 감소와 더불어 김치 섭취량은 동시에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취량이 증가하고 있는 몇 개 품목이 있어요. 이거는 밥하고 먹는 김치가 아닙니다. 열무김치 국수에 많이 말아 먹고 짜파게티에는 파김치. 저희 둘째는 짜파게티만 끓여 먹으면 파김치를 먹습니다. 사실 조금 더 백미랑은 좀 다른 음식을 섭취했을 때 다른 종류의 김치가 섭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은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볼까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아마 2030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게 될 거고요.
김치 소비가 이제 그 가정 내에서는 담지 않고 가정 내에서 담지 않는 역설적으로는 상품 김치의 그 포션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이렇게 상품 김치가 늘어났는데 단지 이 늘어나는 부분을 그냥 우리가 경험에 따라서 김치를 담그다 보면은 아마 김치 후발국 중국이겠죠. 그냥 더 싼 인건비와 더 싸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감당할 수 없는 산업을 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계를 볼까요? 세계는 아직까지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치에 대한 인조가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의 확산이 아주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진짜 이 김치 요 그래프가 저 아주 좋아하는 제가 요새 매일 제 설명을 드리는 그래프인데 김치 산업의 그 연평균 성장은 5.5%입니다. 자, 식품은 전 세계 8천조 시장을 갖고 있어요. 거기서 5%, 1년에 5%를 넘는 그 아이템은 일단 마케팅 부서에서는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야예요. 김치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가 된다면은 여건채소와 양념채소가 동시에 수요가 폭발하게 되고 아마 그 부분은 농가 소득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는 약간 그냥 이제는 경험에 의존하지 말고 좀 과학에 기반으로 김치를 담궈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경험적으로 이렇게 담갔더니 이런 맛이 나더라는 이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저희는 그래서 원 부재료가 배추나 무나 또 양념 이런 채소들에 대한 어떤 이런 정보를 저희가 뒷받을 하고 이화학적인 특성, 미생물적인 특성, 대사산물의 특성, 관적인 특성 이 모든 정보를 저희가 뒷받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작형별 그 품질 여러 가지 종목들 다 따져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지금 맵을 그리고 있어요. 저희 김치연구소는 김치 발효 내비게이터라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이런 김치를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재료를 넣게 된다면은 이런 미생물을 넣게 된다면은 이런 김치가 나오게 될 겁니다. 저희가 김치 발효 내비게이터의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지금 페이즈 1은 끝났고 페이즈 2 만약에 앞으로 5년이 지난다면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그 해석하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고 김치를 발효하고 통제함에 있어서 이렇게 씨앗균을 사용한다면 실제 이건 실제로도 가능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일부 지금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출되는 모든 김치에는 거의 종균이 들어가고 있어요. 대상하고 비비고 말씀드려도 되죠? 1등강하고 2등 업체 모두 발효를 책임지는 씨앗균을 넣어가지고 김치를 발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야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담가도 그 재료를 쓴다면 같은 맛이 나게 돼 있는 거죠. 공산품은 품질이 일정해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씨앗균으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고 저희는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왔고 맨 마지막 발효의 방향성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다면 이 부분에서 후발국들과 완전히 차별화된 그런 김치를 제조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치 제조업체들이 원재료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도 대한민국 정부와 여러 그 기관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추의 장기 저장에 대한 저장고에 대한 그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걸 이제는 조금만 더 과학으로 이게 그 컴퓨테이셔널 플루이딕 다이나믹스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항공기를 설계하거나 아니면 스포츠카를 설계하는데 그런 공기의 흐름을 예측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아마 이런 부분이 저장고 설계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냉기를 돌리고 유지해가지고 배추를 조금은 우리가 또 오래 보관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 대한민국 김치가 수출하면 외국인이 어떤 맛을 좋아할까요? 외국인은 김치 잘 모릅니다. 저희가 주는 맛이 그냥 그 김치인 줄 압니다. 근데 우리가 그 수종을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달을 가가지고 통관 걸치면 2달을 거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막 너무 과발효가 돼가지고 그 씨어 꼬부라진 김치를 먹고 애들이 좋아해 줄까요? 사실 저는 그런 기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샐러드에 굉장히 익숙해진 친구들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발효를 완전히 정지시키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데 실제 있는 기술입니다만 이렇게 컨테이너까지 저희가 물류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게 만약에 성공이 된다면은 저희 보시는 것처럼 90일이 지나도 김치가 익지 않는 이런 상태를 저희가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생산비에 관련해서도 엄청 그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저희는 전 공정을 자동화하고 진행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뭔가 그 제조 원가를 낮추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아주 큰 김치 공장에 관리자 1명하고 2명 정도만 있어서도 다 운영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이런 원료의 입고부터 이력 관리에 대해서도 모두가 로그가 찍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이미 저희가 모듈화 시키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이게 실현이 된다면 아마 저희가 김치 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대한민국 농업에 앞으로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